무거운 현관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윤서아의 전신을 휘감았다. 에이지스 프라임 그룹의 전략기획실을 이끄는 수석 본부장으로서 쉴 틈 없이 이어졌던 이사회의 압박을 견뎌내고 돌아온 참이었다. 구두를 채 벗기도 전에 짙은 위스키 향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직감한 순간 시야가 기형적으로 흔들렸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그녀의 고개가 무참히 꺾였다. 뺨을 강타한 묵직한 충격은 뇌수를 흔들어 놓을 만큼 폭력적이었으며 입술 터진 곳에서 비릿한 쇠맛이 훅 끼쳐왔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서류 가방에서 기밀 문건들이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흐릿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서아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짚었다. 그녀를 내려다보는 강민재의 두 눈은 알코올과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때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재무이사로 칭송받으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구겨진 채 넥타이가 뱀처럼 목에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비열하고도 잔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아내를 향해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그 오만한 태도는 지난 수년간 서아를 갉아먹던 끔찍한 악몽의 연장선이었다. 민재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서아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기 위해 흉측하게 일그러진 입술을 달싹거리기 시작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디서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드느냐는 민재의 고함이 텅 빈 펜트하우스를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서아가 최근 회사 내부 감사팀에 제출한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서 때문에 자신이 은밀하게 추진하던 페이퍼 컴퍼니 설립 계획이 틀어졌다며 윽박질렀다. 사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막대한 공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검은 속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서아는 그 썩은 뿌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민재는 자신의 무능함과 탐욕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서아에게 전가하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아내의 능력을 시기하면서도 그 능력을 착취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던 비열한 본성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민재는 구둣발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짓밟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당장 내일 아침 이사회에 출석해 자신이 제출한 프로젝트가 완벽하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에이지스 프라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임원진들과의 은밀한 결탁을 무기 삼아 서아의 커리어를 단숨에 짓밟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의적인 언어들은 서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는 듯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들었지만 서아는 그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광분하는 남편의 모습을 관찰할 뿐이었다. 그 어떤 공포나 좌절감도 그녀의 굳건한 내면을 흔들지 못했다. 뺨이 퉁퉁 부어오르고 입술에서 흐른 피가 턱 끝까지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윤서아는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강민재의 경멸스러운 얼굴을 마주 보았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남편과 대비되는 그녀의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은 오히려 공간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아는 손등으로 무심하게 핏자국을 훔쳐내며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전자시계의 붉은색 디지털 숫자를 응시했다. 현재 시각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녀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설계해온 완벽한 사냥의 끝이 비로소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서아가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의 이면에 숨겨진 민재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눈치챈 것은 벌써 6개월 전의 일이었다. 에이지스 프라임의 핵심 부서들을 조율하며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던 그녀의 예리한 분석망에 기이한 자금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오류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심층적인 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해 그 배후에 남편 강민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참담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배신감에 치를 떨 시간조차 아까웠던 서아는 즉각적인 분노를 삼킨 채 철저한 침묵 속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사냥꾼으로 거듭나기를 선택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서아는 민재와 한 침대를 쓰면서도 그가 흘리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조차 놓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밤낮으로 그의 개인 노트북과 비밀 금고를 추적하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의 송금 기록을 낱낱이 복사해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했다. 민재는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무서운 집념으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서아는 남편의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그가 스스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조율해 왔다. 강민재의 가장 큰 패착은 윤서아라는 여성을 그저 자신의 화려한 성공을 장식해줄 트로피 안에 혹은 순종적인 체스말로 착각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서아가 에이지스 프라임 내에서 쌓아올린 견고한 신뢰와 뛰어난 전략적 사고 능력을 철저히 과소평가했으며 자신의 알량한 권력만으로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폭언과 폭력으로 아내의 기선을 제압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면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은 그의 천박한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낼 뿐이었다. 서아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발악하는 남편의 초라한 밑바닥을 감상했다. 서아의 시선이 다시 한번 벽면의 전자시계로 향했고 숫자가 바뀌는 미세한 깜빡임과 함께 마음속에서 서늘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20분. 오직 20분만이 강민재가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착각하며 군림할 수 있는 허락된 시간의 전부였다. 서아는 퇴근길 차 안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보안 암호가 걸린 타이머를 작동시켰으며 그 타이머가 멈추는 순간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범죄 증거 자료가 국가, 경제 범죄, 특별, 수사국과 회사 내부 감사위원회로 동시에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다. 그 누구도 이 치밀하게 설계된 파멸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었다. 아내가 어떤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민재는 여전히 허세로 가득 찬 훈계를 늘어놓으며 거실을 서성거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탈 글라스를 집어들어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빈잔을 바닥으로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졌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들이 카펫 뒤로 날카롭게 흩어졌지만 서아는 눈 깜짝하지 않고 그 파괴적인 행위를 지켜보았다. 민재는 아내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한 채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 참으로 어리석고도 애처로운 최후의 만찬이었다. 저 얄팍한 오만함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순간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서아는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권력과 돈이라는 허상에 취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내다버린 괴물의 최후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그녀의 삶을 기만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은 오직 철저하고도 완벽한 파멸뿐이었다. 서아는 턱 끝에 맺힌 피를 다시 한번 닦아내며 핏빛으로 물든 자신의 손끝을 건조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상처는 곧 시작될 거대한 피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흠집에 불과했다. 15분 전 거실의 정막을 깨고 민재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는 그와 함께 불법 자금 세탁을 주도했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핵심 연락책이었다. 술기운에 취해 비틀거리며 전화를 받은 민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불안감이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상대방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다급하게 상황을 보고하는 눈치였고, 민재는 그럴 리가 없다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세워둔 완벽한 범죄의 성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했지만, 그의 거대한 자만심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서아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점점 거칠어지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며 내면의 서늘한 기쁨을 만끽했다. 자신이 심어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이미 그들의 해외 서버를 장악하여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가짜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민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전화기를 붙들고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내뱉는 남자의 등 뒤로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에이지스 프라임의 재무이사로서 그가 누려왔던 모든 권위와 위엄은 이제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지기 직전이었고, 서아는 그 몰락의 과정을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연극을 관람하듯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10분 전, 전화를 끄는 민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서아를 향해 매서운 눈을 부라렸지만, 이미 그의 기세는 현저히 꺾여 있었다. 너 따위가 감히 내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리는 남자의 모습은 애처롭기 짝이 없었다. 서아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소파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꼬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거실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윤서아에게 정의란 단순히 악을 처단하는 일차원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체스 게임이자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정교하고도 차가운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강민재라는 개인을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그와 결탁하여 에이지스 프라임을 좀먹고 있는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스스로 방심하고 오만함의 극치에 달했을 때 가장 뼈아픈 일격을 가해야만 했다. 오늘 밤 그가 휘두른 폭력은 역설적으로 서아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는 완벽한 명분이자 기폭제가 되어 주었을 뿐이다. 5분 전, 침묵을 견디지 못한 민재가 다시 한번 서아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녀의 멱살을 틀어주려는 순간 서아의 차갑고도 매서운 눈빛이 그의 행동을 단숨에 제압했다. 감히 나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서아의 나지막한 경고는 얼음 송곳처럼 민재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처음으로 아내의 눈동자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민재는 무언가에 홀린 듯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이미 그의 목을 단단히 조이고 있었다. 서아는 흔들리는 남편의 동공을 꿰뚫어 보며 지난 6개월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견뎌온 고독한 싸움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부패한 권력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야 했던 그 숨막히는 압박감과 두려움은 이제 찬란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견환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해왔다.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처 입은 피해자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강력한 지배자의 위치였다. 1분 전, 벽면의 디지털 시계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고 아파트 방먼 곳에서부터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셔츠 단추를 신경질적으로 풀어헤치며 또 아저를 털썩 주저앉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욕설을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정확히 60초 후에 어떤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상황을 회피하려 발버둥칠 뿐이었다. 서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구겨진 재킷의 먼지를 털어내며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경건한 준비를 마쳤다. 10초 전 서하의 머릿속에서 에이지스 프라임의 서버를 통해 수천 기가바이트의 기밀 파일들이 수사기관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강민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숨겨왔던 비자금 장부, 뇌물수수 명단, 불법 자금 세탁 경로가 모두 암호가 해제된 채 만천하에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회사의 주가는 요동치고 부패한 임원진들은 줄줄이 수갑을 차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가 커다란 발칵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윤서아는 가장 안전하고도 완벽한 위치에 서서 진실을 밝힌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5초, 4초, 3초,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정적이 펜트하우스를 무겁게 짓눌렀고 민재조차 그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소리마저 죽인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서하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흘려야 했던 무수한 눈물과 억눌러야 했던 비명들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영원히 떠나보냈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거나 짓밟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2초, 1초. 마침내 디지털 시계의 숫자가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서하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치명적인 미소가 번져갔다. 모든 데이터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스마트폰의 미세한 진동이 서하의 손목을 타고 전해져 왔다. 치밀하게 짜인 그물의 마지막 매듭이 단단하게 묶였고 사냥감은 이제 완벽하게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되었다. 강민재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모래성은 이미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으며 그 파편들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서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실 창가로 다가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차분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권력을 쥔 자들의 탐욕스러운 도시가 곧 맞이하게 될 아수라장을 상상하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확히 타이머가 종료된 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고요하던 펜트하우스 복도에서 다급하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들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한 그 위압적인 진동은 강민재의 척추를 타고 섬뜩한 공포를 끄집어내기에 충분했다.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 밖에서 인터폰을 거칠게 누르는 소리와 함께 당장 문을 개방하라는 수사관의 단호한 외침이 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모든 것이 윤서아가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 남편을 향한 자비 없는 핏빛 심판의 화려한 막이 웅장하게 오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강민재가 극도의 패닉에 빠져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주체할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아내를 무자비하게 짓밟던 그 오만하고 폭력적인 짐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한 마리의 초라한 벌레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하는 그 꼴사나운 모습을 한참 동안 조용히 감상한 뒤 입술에 묻은 피를 다시 한번 우아하게 닦아내며
느릿느릿 현관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남편의 절망적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서한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쾅쾅거리는 현관문의 거친 파열음이 심장 박동과 교차하며 아드레날린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서한은 차가운 금속 소재의 도어록 손잡이를 단단히 거머쥐며 세상 밖으로 진실을 토해낼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안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법의 집행자들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질 부패한 권력자의 운명을 가르는 얇은 경계선 위에 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손잡이를 아래로 힘차게 당기는 순간 육중한 문이 열리며 복도의 밝은 조명이 어두운 거실을 맹렬하게 파고들었다. 끝없이 추락하는 자와 새롭게 비상하는 자의 운명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어둠이 짙게 깔린 펜트하우스 안으로 경제범죄 특별수사국의 정예 요원들과 에이지스 프라임의 내부 감사팀 인원들이 거친 물결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강민재를 즉각 체포할 수 있는 구속 영장이 날카로운 검처럼 들려 있었다. 방탄조끼를 착용한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거실과 서재, 침실을 향해 신속하게 흩어졌고 일부는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 서하의 주변을 에워싸며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공간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린 압도적인 공권력의 위압감 앞에서 강민재는 넋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을 이끄는 책임 수사관이 차가운 금속성 톤으로 강민재의 풀네임을 부르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하자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거액의 자금 횡령 및 불법 자금 세탁 혐의 등 그가 낭독하는 죄목들은 하나같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이었다.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수사관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에이지스 프라임의 재무이사라며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발악했다. 그의 초라한 변명은 허공을 떠돌다 허망하게 흩어졌다. 요원들이 민재의 팔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서하는 조용히 품 안에서 은색의 소형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어 책임 수사관에게 건넸다. 그것은 강민재가 지난 수년간 철저하게 숨겨왔던 이중 장부의 원본 데이터와 부패한 임원진들의 은밀한 통화, 녹음 파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사관은 정중한 태도로 서하에게 목례를 표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준 용기에 깊은 감사를 전했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민재는 마침내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잔혹하게 깨닫게 되었다. 배신감과 경악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나를 팔아넘겼느냐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편의 단말마 같은 비명소리가 거실에 처절하게 메아리쳤지만 서하의 표정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강민재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오직 정의와 진실만이 승리한다는 고전적인 명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낸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클라이맥스였다. 서하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난장판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꼿꼿하게 서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요란했던 수사관들의 구둣발 소리와 민재의 발악하는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짙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폭풍이 거칠게 휘몰아치고 난 뒤에 고요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우며 서아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기밀 서류들과 산산조각이 난 크리스탈 글라스의 파편들은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참혹하고도 치열했던 심리전의 잔해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서아는 허리를 굽혀 짓밟힌 서류 한 장을 주워들고는 그 위에 묻어난 남편의 더러운 구둣발 자국을 건조한 시선으로 가만히 응시했다. 이제 찢어지고 더럽혀진 과거의 잔해들을 말끔히 청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할 험난한 시간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에이지스 프라임 그룹은 사상 초유의 비리 스캔들로 인해 커다란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서아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 서서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썩은 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밤이 지나고 찬란한 심판의 아침을 알리는 태양이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펜트하우스의 유리창을 어지럽게 수놓으며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던 윤서아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옷장에 걸려있던 가장 단정하고 각이 잡힌 검은색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다. 이제부터는 피해자인 척하며 숨죽이던 가련한 아내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에이지스 프라임 그룹의 부패를 도려낼 냉혹한 심판관으로 나설 차례였다. 현장을 수습하고 남은 내부 감사팀 요원들이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며 정중한 태도로 도열해 있었고 서아는 차가운 금속성 구두굽 소리를 내며 그들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새벽의 한기가 뼈를 스미는 시간이었지만 서울중앙수사국의 내부는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채 극도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에이지스 프라임이라는 거대 기업의 핵심 임원이 얽힌 초대형 경제 범죄 사건인 만큼 수사관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며 서아가 넘겨준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수사국 로비에 들어선 서아를 발견한 책임 수사관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진술조사를 위한 특별 면담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특별 면담실 너머의 취조실에는 수갑을 찬 채 책상에 엎드려 있는 강민재의 처량한 모습이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펜트하우스에서 광기를 부리며 아내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그 오만한 맹수는 이제 날개가 꺾인 추악한 벌레로 전락해 있었다. 그의 전담 변호인단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발악을 거듭했지만 이미 수사국이 확보한 증거의 무게는 변호사의 새치 혀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서아는 유리창 너머로 불안에 떨며 입술을 물어뜯는 남편의 초라한 몰골을 차가운 시선으로 관찰했다. 책임 수사관의 특별한 배려로 서아는 강민재와 단둘이 대면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허락받았고 육중한 취조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우아하고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모습을 마주한 순간 그의 동공은 극한의 공포와 경악으로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수사관이 미리 단단히 고정해둔 수갑줄 때문에 짐승처럼 쇳소리를 내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야만 했다. 서아는 남편의 발악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우아한 동작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는 강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팍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에이지스 프라임의 권력자라고 착각하며 서아를 향해 온갖 저주와 모욕을 쏟아냈지만 그녀의 굳건한 내면에는 그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다. 서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이 바닥까지 드러내는 얄팍한 미천을 조용히 감상할 뿐이었다. 폭언이 길어질수록 민재의 숨소리는 헐떡거렸고 스스로가 내뱉는 말의 공허함을 깨달은 듯 그의 붉게 충혈된 두 눈에는 점차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만심이 결국 당신의 무덤을 파는 가장 완벽한 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라는 서아의 나지막한 조소가 취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암호화된 계좌 번호들을 마치 노래 가사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읊조리기 시작했다. 서아의 입에서 절대 외부에 유출될 리 없다고 굳게 믿었던 비밀 계좌의 이름과 정확한 송금 액수들이 흘러나오자 민재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떡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당신이 매일 밤 술에 취해 내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오만하게 군림할 때 나는 당신의 금고를 열고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는 그 추악한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고 있었어. 서아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며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사냥을 준비해 왔는지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다. 당신이 고용한 해커들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 해커들에게 가짜 데이터를 쥐어주고 당신의 진짜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은 바로 전략기획실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나였다는 사실을 짚어주었다. 그제야 강민재는 자신이 상대해온 아내가 그저 순종적이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지략과 끈기를 가진 무서운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전율했다. 그는 에이지스 프라임에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지위와 명예가 서아가 정교하게 쳐놓은 거미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억울함과 패배감에 휩싸인 민재의 눈에서 비참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아의 시선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매서웠다. 오직 철저한 복수를 완성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평온함 뿐이었다. 하지만 강민재는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는 듯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며 이사회 내부에 자신을 따르는 임원들이 아직 건재하다고 소리쳤다. 그들이 결코 자신을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동원해 이 모든 혐의를 조작된 것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서아는 남편의 헛된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기 위해 품 안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남편이 맹신하던 부패한 임원들이 이미 그를 철저히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서류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여러 장의 사진과 녹취록 복사본을 확인한 민재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확장되며 경련을 일으켰다. 당신의 그 잘난 동맹자들은 방금 전 내가 감사팀을 통해 협박용 파일을 전송하자마자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당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수사국에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거래를 시도했어. 서아의 차가운 목소리는 민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무참히 끊어버렸고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괴기스러운 괴성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모래성을 쌓았던 자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도 허무한 법이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내 상대가 아니었어. 그저 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완벽하고도 멍청한 미끼였을 뿐이지라는 서아의 일갈이 취조실을 묵직하게 울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민재의 오만함을 마지막으로 짓밟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 오만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평생토록 차가운 감방 안에서 뼈저리게 되새기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서하는 취조실을 빠져나왔다.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재의 처절한 통곡 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렸다. 수사국 건물을 빠져나온 서하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가라앉은 새벽의 공기와 어느새 밝아오기 시작한 희미한 여명이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숨막히는 심리전과 치열했던 진실 공방 속에서도 그녀의 단정한 외모와 꼿꼿한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로비 입구에는 이미 그녀를 보좌하기 위해 에이지스 프라임에서 파견된 최측근 비서진들과 전담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며 대기하고 있었다. 서하는 비서가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머릿속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곧바로 회사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전투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새벽 안개를 가르며 달리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서하는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언론 보도와 회사의 주가 변동 상황을 매의 눈으로 주시했다. 강민재 재무이사의 긴급 체포 소식과 에이지스 프라임의 대규모 비자금 스캔들 의혹은 이미 주요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경제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부터 쏟아지는 투자자들의 불안과 언론의 맹렬한 공격을 방어하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온전히 전략기획실을 이끄는 서하의 몫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위기를 오히려 에이지스 프라임을 새롭게 재편할 완벽한 기회로 삼을 작정이었다. 아침 7시 에이지스 프라임의 거대한 유리 본관 건물 앞에 도착한 서하의 자동차 주변으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맹렬하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경호원들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차에서 내린 서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도 결연해 보였다. 그녀는 기자들의 날선 질문 세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 묵묵히 건물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말뿐인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회사의 썩은 환부를 완벽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 본부로 들어서자 밤을 지새우며 사태를 수습하느라 지쳐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하를 향해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평소 얼음마녀라고 불릴 만큼 냉철하고 빈틈없는 상사였던 서하가 자신의 남편마저 가차없이 수사기관에 넘겨버린 그 무서운 결단력에 깊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를 갉아먹던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운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직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강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서하는 직원들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하며 비상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투명한 통유리로 둘러싸인 넓은 회의실 안에는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재들과 법무팀 최고 책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강민재와 결탁했던 부패 임원들의 명단과 그들이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시각화한 차트를 띄우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미 검찰에 넘겨진 자료 외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 부패 세력을 완벽하게 숙청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액션 플랜이 그녀의 입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 누구도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논리에 감히 반기를 들 수 없었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긴급 이사회는
에이지스 프라임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하고도 험난한 전쟁터가 될 것이 분명했다. 강민재를 따르던 잔존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하를 맹렬하게 공격하며 진흙탕 싸움을 유도할 작정일 것이다. 하지만 서하는 그들의 얄팍한 속셈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회의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방대한 양의 반박 자료와 추가 비리 증거들은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볼펜을 톡톡 치며 이사회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서하는 회의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복잡한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지난 수년간 강민재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도 이 악물고 버텨왔던 끔찍했던 시간들을 조용히 떠올렸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이자 최고의 엘리트 임원으로서 화려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멸시와 생명의 위협이라는 지옥이 존재했다. 그녀를 버티게 한 원동력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힌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숭고하고도 지독한 사명감이었다. 오늘 이 사회를 기점으로 그녀는 완벽한 승리자로서 에이지스 프라임의 정상에 당당하게 군림하게 될 것이다. 본부장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라는 비서실장 최진혁의 묵직한 목소리가 상념에 잠겨 있던 서하를 현실로 이끌어냈다. 진혁은 에이지스 프라임 내에서 서하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었으며 이번 내부 고발 프로젝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조력해온 든든한 아군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서하를 바라보며 이사회의 모든 동선 통제와 외부 보안 유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서하는 진혁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의 노고에 대한 무언의 감사를 전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결전의 장소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전략기획실에서 대회의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걷는 동안 서하의 구두굽 소리는 마치 승리를 알리는 당당한 북소리처럼 건물 전체를 장엄하게 울렸다. 복도를 오가는 수많은 직원들이 벽 쪽으로 물러서서 길을 터주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향한 절대적인 지지와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폭군을 제 손으로 끌어내리고 썩어빠진 기업의 문화를 정화시킨 그녀의 압도적인 행보는 이미 사내 전반에 강력한 신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회의실의 거대한 호두나무 양문형 문이 서하의 턱짓에 따라 묵직하게 좌우로 열리며 팽팽한 긴장감을 토해냈다. 대회의실 안에는 이미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 임원들이 숨죽인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서하가 등장하자 일순간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강민재와 결탁했던 부패 세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일부는 서하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시선을 회피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바빴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천천히 응시하며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고스란히 흡수했고 가장 상석에 위치한 의자를 끌어당겨 우아하고도 위압적인 자태로 착석했다. 폭풍의 눈동자에 들어선 서하는 이제 막대한 권력의 저울을 자신의 손끝으로 조종하며 최후의 심판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에이지스 프라임 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하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 앰프를 타고 대회의실 전체에 낭낭하게 울려 퍼지자 임원들은 마치 명령을 받은 병사들처럼 일제히 숨을 죽이며 그녀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가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은 검은색 서류철 안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썩은 사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솎아낼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민재라는 거대한 방패를 잃고 궁지에 몰린 쥐떼들이 과연 어떤 비열한 발악을 보여줄지 서한은 속으로 조소를 삼키며 회의의 화려한 서막을 올렸다. 서하의 브리핑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재의 최측근이자 투자개발본부를 맡고 있던 박 전무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신경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윤 본부장이 개인적인 가정사를 회사의 중대한 업무에 끌어들여 임원진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며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은 이미 극한의 공포를 여과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박 전무는 이사회의 권위를 내세워 서하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시도했고 그에 동조하는 몇몇 부패한 임원들이 수군거리며 회의실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려 발악했다. 하지만 서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의 뻔한 레퍼토리를 무심하게 경청할 뿐이었다. 서하는 스크린에 화면을 전환하여 박 전무가 지난달 해외 유령 회사와 체결한 이면 계약서의 스캔본과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리베이트 내역을 생중계하듯 띄워버렸다. 방금 전까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치던 박 전무의 얼굴은 단숨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가운 침묵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서하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에 명시된 불법 자금의 액수를 정확히 가리키며 이것이 과연 개인적인 가정사인지 아니면 에이지스 프라임을 파멸로 몰고 가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지 직접 해명해 보라며 서늘하게 일갈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박 전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와 결탁했던 다른 임원들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치만 살피기 바빴다. 서하는 그들의 비겁하고 역겨운 침묵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내리며 이 방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이 주도하는 전면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될 것이며 자진해서 범죄 사실을 실토하고 사퇴하는 자에게만 최소한의 법적 선처를 고려하겠다는 강력하고도 자비 없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철저하게 서하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모든 기선 제압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직감한 서하는 서류철을 덮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참석자들을 향해 서늘한 경고의 눈빛을 보낸 뒤 뒤돌아 걷기 시작했다. 무너진 오만의 성벽 아래에서 절망에 빠진 부패 권력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뒤로 한 채 대회의실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도 한없이 웅장했다. 강민재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낸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세겠지만 윤서아는 그 혼돈을 뚫고 에이지스 프라임을 새롭게 재건할 완벽한 로드맵을 이미 머릿속에 완성해둔 상태였다. 오늘 그녀가 쏘아 올린 정의의 신호탄은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화려한 폭죽이었다. 에이지스 프라임 본사의 대회의실에서 피바람이 몰아치고 난 후 며칠 동안 정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연일 뉴스 특보를 장식했다. 윤서아는 회사 내부의 긴급 수습을 비서실장 최진혁에게 일임한 채 서울중앙수사국 내부에 특별히 마련된 사이버 보안 분석실로 자리를 옮겼다. 강민재가 해외에 설립한 유령 회사 크로노스 벤처스의 서버에는 수사관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도의 다중 암호화 장벽이 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서하는 모니터 화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알고리즘 패턴들을 건조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직접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수사국 최고의 해커들조차 혀를 내두른 복잡한 방화벽이었지만 에이지스 프라임의 모든 데이터 구조를 설계했던
서아의 손끝 앞에서는 서서히 그 견고한 빗장을 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책임, 수사관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불법 자금 세탁 내역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크로노스 벤처스라는 가짜 간판 뒤에 숨어 있던 자금의 진짜 목적지는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차명 계좌와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해외의 불법 카지노 자본들이었다. 서아는 수천만 달러 단위의 돈이 단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가상화폐 지갑을 거쳐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을 역추적하며 그들의 비열한 수법을 낱낱이 파헤쳤다. 화면 속에서 붉은색 경고창들이 수없이 명멸했지만 그녀의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논리 앞에서는 그 어떤 은폐 공작도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끝없는 어둠의 장막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다. 한편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힌 강민재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절망감 속에서도 특유의 오만함과 교활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 접견이라는 합법적인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외부의 범죄 조직과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추악한 반격을 도모했다. 자신을 배신하고 수사국에 협조한 에이지스 프라임의 부패 임원들과 윤서아의 최측근들을 향해 끔찍한 보복을 가하라는 암살에 가까운 지시가 변호사의 입을 통해 외부로 전달되었다. 권력을 잃은 짐승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 가장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폭력뿐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꿈꾸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된 채 광기로 맹렬하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민재의 끔찍한 사주를 받은 익명의 괴한들이 가장 먼저 노린 표적은 서아의 충직한 오른팔이자 사건의 핵심 조력자인 비서실장 최진혁이었다. 퇴근길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진혁을 애워싼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은 쇠파이프와 흉기를 휘두르며 그를 무자비하게 위협했다. 내일 예정된 수사국 참고인 조사에서 강민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노골적인 살해 협박이 거칠게 이어졌다. 하지만 진혁은 그들의 폭력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서늘한 눈빛으로 불안당들을 맞서며 윤서아 본부장에 대한 굳건한 충성심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은밀하게 작동시키며 이 모든 협박의 순간을 철저하게 체증하고 있었다. 진혁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접한 순간 모니터를 주시하던 서아의 두 눈동자에 서늘하고도 파괴적인 분노의 불꽃이 거세게 일었다. 그녀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수사국 책임자에게 진혁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요청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민재의 잔당들을 처리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비겁하고도 천박한 방식이었고 강민재는 그 금도를 완벽하게 넘어서 버린 것이다. 서아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고 은밀하게 운영해오던 사설 경호팀과 정보원들에게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어둠 속의 공범자들을 남김없이 소탕할 거대한 작전의 포문을 열었다. 서아의 철저한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사설 정보원들은 단 하룻밤 만에 진혁을 습격했던 괴한들의 은신처와 그들의 배후를 완벽하게 역추적해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거액의 청부자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에이지스 프라임과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일러 코퍼레이션의 비밀 로비스트였다. 강민재는 구치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국 회사의 극비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그들의 더러운 무력을 비열하게 빌려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횡령과 배임을 넘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매국 범죄 행각이
서아의 예리한 정보망에 의해 그 추악한 민낯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도 서아는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가운 얼음처럼 냉혹한 이성으로 다음 반격의 수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녀는 진역을 습격했던 조직원들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동결시켜버리는 한편 수사국 요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타일러 코퍼레이션의 로비스트를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된 로비스트의 대포폰에서 강민재의 변호사가 은밀하게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이고 살인교사 미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민재가 파놓은 더러운 함정은 오히려 그 자신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되어 그의 목을 맹렬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에이지스 프라임의 전략기획실로 복귀한 서아의 앞에는 밤새 폭행의 상흔을 치료하고 돌아온 최진혁 비서실장이 굳건한 자세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뺨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미세하게 불편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며 흔들림 없는 충성을 조용히 맹세하고 있었다. 서아는 진혁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자신이 반드시 이 모든 고통에 대해 1000배만 배로 갚아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차가운 시선으로 묵직하게 전했다. 그녀의 휘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어떤 역경 앞에서도 결코 부하를 버리지 않는 강력하고도 책임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각인하게 되었다. 서아는 곧바로 전략기획실의 모든 핵심 인력을 소집하여 타일러 코퍼레이션과의 은밀한 커넥션에 연루된 사내 첩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무자비하게 지시했다. 그녀의 뇌리에는 이미 강민재와 잦은 교류를 가졌던 연구개발부서의 특정 책임자들과 해외 영업 파트의 간부들이 유력한 용의 선상에 뚜렷하게 올라 있었다. 서아는 그들의 과거, 이메일 내역과 서버 접속 기록을 단일분에 오차도 없이 낱낱이 파헤치며 숨어있는 배신자들의 목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에이지스 프라임의 내부 감사팀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사내 구석구석을 무자비하게 휩쓸며 끔찍한 범죄의 흔적을 추적해 나갔다. 그 결과는 참혹할 만큼 충격적이었고 서아의 예리한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음이 명백한 데이터와 증거들로 완벽하고도 뚜렷하게 증명되었다. 에이지스 프라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던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코드가 이미 강민재의 지시를 받은 내부 첩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서아는 유출 데이터가 서버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찰나의 순간에 메인 시스템을 강제로 셧다운시키며 회사의 막대한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다. 배신자들은 현장에서 즉각 보안팀에 의해 제압되었고 그들의 책상에서는 타일러 코퍼레이션에서 지급한 거액의 수표와 위조된 해외 여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며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증언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사내 첩자들은 윤서아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강민재가 자신들에게 지시한 모든 악행을 눈물로 처절하게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재가 회사를 통째로 타일러 코퍼레이션에 매각한 뒤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는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계획을 은밀하게 세우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만 명의 임직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에이지스 프라임을 산산조각 내려 했던 강민재의 끔찍한 민낯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서아는 그들의 자백을 실시간으로 녹음하여 중앙수사국으로 즉각 전송하며 남편을 향한 최후의 심판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무기를 장전했다. 한편 구치소의 면회실에서 외부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민재는
자신의 담당 변호사가 아닌 중앙수사국의 책임 수사관이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수사관의 손에는 산업 스파이 혐의와 살인교사, 미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구속 영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강민재가 매수했던 모든 세력들이 붕괴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다. 타일러 코퍼레이션의 로비스트는 구속되었고 사내 첩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으며 암살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하여 오히려 그를 올가매는 가장 치명적인 증거로 변해버린 것이다. 민재는 수사관의 차가운 통보를 멍하니 들으며 자신이 쌓아 올린 범죄의 모래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절망의 비명을 짐승처럼 질렀다. 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할 줄 아느냐며 발악하는 강민재의 목소리는 이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얄팍한 이성은 완벽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원해줄 보이지 않는 강력한 뒷배가 존재한다고 맹신하며 수사관을 향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허황되고 초라한 저주를 쉼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수사관은 가련하고 끔찍한 짐승을 내려다보는 듯한 건조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하며 당신이 쥐고 있던 그 모든 권력의 줄은 이미 윤서아 본부장에 의해 완벽하게 절단되었다고 무심하게 선고했다. 아내를 나약한 존재로 짓밟으려 했던 어리석은 남자의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의 바닥으로 처박는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 서한은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모두 수사국에 이관한 뒤 혼란에 빠진 에이지스 프라임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전격적으로 소집했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직원들 앞에서 그녀는 단 한치의 흔들림 없는 꼿꼿한 자세로 연단에 올라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강민재와 결탁한 부패 세력들의 끔찍한 배신 행위를 낱낱이 공개하면서도 동시에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사실을 명백한 데이터로 정확하게 증명해 보였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녀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압도적인 리더십 앞에서 주주들의 불안감은 서서히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대강당의 웅장한 천장을 거세게 뒤흔들기 시작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 서아의 사무실로 한 통의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로는 기계음으로 기괴하게 변조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윤서아 본부장, 당신의 그 잘난 정의감 때문에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섬뜩하고 살벌한 경고와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아직 소탕되지 않은 잔존 세력 혹은 타일러 코퍼레이션의 최상위 수뇌부가 직접 개입하여 그녀를 향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음이 명백해지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아의 입가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하고도 흥미로운 미소가 짙게 번졌고 그녀는 이 뻔한 협박에 응수하기 위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비밀 파일을 조용히 꺼내 들었다. 그 붉은색 비밀 파일 안에는 에이지스 프라임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자 강민재조차 접근하지 못했던 초대형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서아는 남편의 끔찍한 범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치명적인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은밀하고도 안전하게 보관해 오고 있었다. 전화를 건 협박범들이 굳게 믿고 있는 그 거대한 권력의 방패마저 완벽하게 박살 내버릴 수 있는 이 파괴적인 무기는 이제 서아의 손끝에서 화려하게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파일을 정밀하게 스캔하여 고도로 암호화된 해외 분산 서버에 저장하며 적들이 쳐놓은 얄팍한 함정을 역으로 무자비하게 이용할 치밀한 덫을 조용히 설계하기 시작했다. 서아의 예상대로 적들의 움직임은 극도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치명적이었고 그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언론을 매수하여 윤서아 본부장을 깎아내리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다. 서아가 회사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남편의 범죄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무고한 임원들을 강제로 숙청했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이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순식간에 도배했다. 이는 대중의 얄팍한 여론을 선동하여 수사기관을 거세게 압박하고 강민재를 빼내기 위한 고도의 여론전이었으며 부패한 권력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흔히 사용하는 가장 비열한 수법이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또다시 에이지스 프라임의 본사 앞을 진치고 서아를 향해 날선 비난의 화살을 무자비하게 쏘아댈 준비를 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홍보팀 임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즉각적인 반박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불사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서아는 창밖의 시위대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그들의 호들갑을 단호하게 제지했다. 섣부른 변명과 해명은 오히려 적들이 치밀하게 파놓은 진흙탕 싸움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짓이며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에 더 쉽게 현혹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녀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다. 서아는 홍보팀에게 철저한 침묵을 유지하라는 엄명을 내리는 한편 최진혁 비서실장을 은밀하게 불러 그동안 분석해온 정관계로비 리스트의 원본 데이터를 묵묵히 건네주었다. 이 썩어 빠진 판을 완벽하게 뒤집기 위해서는 가장 파괴적인 진실의 폭탄을 적들의 심장부 한가운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투하해야만 했다. 서아의 비밀 지시를 받은 진혁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암호화 루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과 접촉하여 거대한 폭로를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가짜 뉴스가 절정에 달하며 서아를 향한 비이성적인 마녀 사냥이 극에 달했을 때 탐사 보도팀의 방송망을 타고 타일러 코퍼레이션과 유착된 고위 정치인들의 비리 명단이 전국에 전격적으로 생중계되었다. 강민재를 뒤에서 감싸고 서아를 악랄하게 모함했던 배후 세력들의 실명과 그들이 주고받은 추악한 뇌물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경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적들이 쏘아올린 비열한 가짜 뉴스는 서아가 던진 압도적인 진실의 폭탄 앞에서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며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다.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자 대중의 맹렬한 분노는 서아가 아닌 부패한 권력자들을 향해 거센 해일처럼 쏟아졌고 여론의 판도는 순식간에 윤서아를 지지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뒤집혀 버렸다. 수사기관은 즉각 특검을 구성하여 뇌물 리스트에 오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타일러 코퍼레이션의 한국 지사는 처참하고도 굴욕적으로 폐쇄되었다. 강민재를 든든하게 보호하려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무참히 끊어져 버렸고 그는 구치소 독방 안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자신이 믿었던 썩은 세상이 완벽하게 붕괴되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윤서아라는 한 여성이 쏘아 올린 정의의 불꽃이 결국 썩어 빠진 사회의 짙은 어둠을 불태우고 거대한 정화의 불길로 찬란하게 진화한 것이다. 모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늦은 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아는 그동안의 치열했던 전투를 복귀하며 차가운 와인 한 잔을 우아하게 기울였다. 수많은 위협과 비열한 배신 속에서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관철시켜온 그녀의 내면은 이 거대한 폭풍을 거치며 더욱 단단하게 벼려졌다. 남편의 폭력에 무너져 내렸던 가련한 피해자의 껍데기는 이제 완벽하게 벗겨졌고 그 자리에는 에이지스 프라임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로서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만이 깊고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서한은 와인잔에 비친 자신의 차갑고도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전사의 서늘한 숨결을 길게 내뱉었다. 다음 날 오전 중앙수사국에서는 강민재를 비롯한 핵심 범죄자들을 검찰의 무더기로 송치하기 전 언론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엄숙하게 진행했다. 브리핑룸을 가득 채운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책임 수사관은 이 모든 끔찍한 거대하게 카르텔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게 깊은 경의를 진심으로 표했다. 비록 그녀의 이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에이지스 프라임의 직원들과 수사 관계자들은 그 영웅이 다름 아닌 윤서아 본부장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짐작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진실의 칼날을 갈아온 그녀의 외로운 투쟁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숭고하고도 벅찬 순간이었다. 검찰 송치를 위해 차가운 구치소를 나서는 강민재의 끔찍한 모습은 취재진의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전국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대중의 조롱과 질타를 한 몸에 받았다. 포승줄에 단단히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그의 초라한 몰골은 한때 에이지스 프라임을 호령하던 오만한 재무이사의 화려한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역겨웠다. 수백 개의 마이크가 그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지며 아내를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폭력과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날선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떨리는 걸음을 간신히 옮길 뿐이었다. 그가 맹신했던 권력과 돈은 그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끔찍한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은 저주의 쇠사슬이 되어버렸다. 서한은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남편이 호송차에 오르는 비참한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며 그와의 지독했던 악연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음을 고요히 직감했다. 폭언과 폭력으로 얼룩진 지옥 같았던 끔찍한 결혼 생활은 완벽한 복수라는 형태로 짜릿하게 막을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승리감보다는 서늘한 허무함이 아주 역 맴돌고 있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한 그녀는 에이지스 프라임이 다시는 이런 부패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 개혁을 매섭게 다짐했다. 서한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전원을 조용히 끄고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새로운 경영, 혁신한 서류들을 펼치며 냉철한 워커홀릭의 일상으로 다시금 완벽하게 몰입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재판 과정에서 강민재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법적 구멍조차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마무리 작업이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유능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과 막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그가 은닉해 두었을지 모를 단 한 푼의 썩은 비자금까지 낱낱이 추적하여 굴고로 환수시킬 계획이었다. 쥐새끼처럼 궁지에 몰린 자들이 최후의 재판정에서 어떤 거짓 눈물과 비열한 연기를 보여줄지 뻔히 예상되었기에 서한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결정타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다. 무자비한 심판의 칼날은 아직 한 번도 칼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그녀의 차가운 분노는 여전히 서늘하게 날이 서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강민재의 두 눈은 이제 짐승의 기괴한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가장 믿었던 수하들마저 줄줄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이라는 참혹한 미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대로 감옥에서 늙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윤서아를 함께 물고 늘어지는 편이 낫다는 악의적인 결심이 그의 탁한 이성을 완벽하게 잠식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숨겨둔 비자금을 동원하여
외부에 썩어빠진 브로커들과 접선할 은밀하고도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서아를 배후의 주동자로 둔갑시킬 치명적인 거짓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강민재의 변호인단 중 유일하게 남은 탐욕스러운 로펌 대표는 그의 끔찍한 제안을 받아들여 법조계의 썩은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에이지스 프라임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겼던 부패한 고위 검찰 간부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끔찍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막대한 현금과 해외 도피처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윤서아가 이 모든 횡령과 산업 스파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 달라는 악랄하고도 파렴치한 요구였다.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역겨운 동맹은 아주 빠르게 결성되었고 그들은 서아를 올가맬 거대한 거짓의 그물을 짜기 위해 밤낮 없이 비열한 머리를 맞댔다. 그들은 서아의 과거 업무 이메일과 전자 결제 기록들을 교묘하게 짜깁기 하여 마치 그녀가 크로노스 벤처스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조작 문건을 생산해냈다. 심지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서아의 목소리와 똑같이 변조된 가짜 통화 녹음 파일까지 만들어내는 치밀함을 보이며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동리를 날카롭게 세웠다. 이 조작된 증거들은 부패한 검찰 간부의 권력을 통해 정식 수사 기록에 은밀하게 편철되었고 일부는 돈에 매수된 악의적인 황색 언론의 기자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이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철저하게 왜곡할 더럽고도 폭력적인 여론전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에이지스 프라임 사태의 진정한 흑막은 윤서아 본부장이라는 자극적이고도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맹렬하게 강타했다. 언론들은 조작된 통화 녹음 파일의 일부를 자극적으로 편집하여 방송에 내보냈고 남편의 범죄를 고발하여 회사를 차지하려 한 희대의 악녀라는 끔찍한 프레임을 서아에게 씌우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다시 한번 거대한 혼란에 빠졌고 서아를 향한 비난과 저주의 댓글들이 인터넷 공간을 무자비하게 뒤덮으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거칠게 몰아세웠다. 강민재가 철창 안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동안 서아의 사무실 전화통은 빗발치는 해명욕으로 불이 날 지경이었다. 비서실장 최진혁을 비롯한 전략기획실 직원들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서아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악의적인 기사들을 건조한 시선으로 훑어내리며 마치 제3자의 흥미로운 스캔들을 읽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쥐새끼들이 궁지에 몰리자 드디어 숨겨두었던 마지막 발톱을 드러냈군. 이 조잡한 함정이 그들의 진짜 미천이라면 참으로 애처롭기 짝이 없다는 서아의 나지막한 조소가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적들이 이런 식의 저열한 역공을 펼칠 것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완벽하게 예측하고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해둔 상태였다. 진혁은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음모임을 밝혀야 한다고 다급하게 주장했지만 서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제지했다.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저들이 파놓은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뿐이며 우리는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를 가장 화려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장식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냉혹한 판단이었다. 서아는 당장 내일 오전 에이지스 프라임의 전체 이사회와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본사 대강당으로 소집하는 긴급 기자 회견 겸 공개 검증 회의를 전격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적들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의 목을 베어야 가장 짜릿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재의 변호사와 부패한 검찰 간부는 최고급 룸살롱에서 축배를 들며 자신들의 완벽한 조작극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확신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여론의 맹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윤서아가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강민재 역시 구치소 안에서 면회온 변호사로부터 밖의 상황을 전해 듣고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아내를 향한 뒤틀린 복수심과 쾌감을 온몸으로 발산했다. 그 누구도 이 알량한 모래성이 윤서아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부서져 내릴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멸망의 춤을 추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 에이지스 프라임 본사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굳은 표정의 이사회 임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팽팽한 긴장감을 내뿜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단정하고 꼿꼿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서아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오자 장내는 일순간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억울함이나 두려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진실을 심판하려는 압도적인 권위자로서의 서늘한 카리스마만이 강당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아는 깊고 차가운 눈빛으로 장내를 한번 훑어본 뒤 침착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거대한 폭로의 서막을 열었다. 어제부터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저를 향한 끔찍한 혐의들은 모두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이 만들어낸 조잡하고 역겨운 허구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힙니다. 서아의 단호한 선언에 일부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반론을 제기하려 했지만 그녀는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들의 입을 단숨에 다물게 만들었다. 화면에는 강민재 측이 언론에 뿌렸던 조작된 이메일과 전자결제 서류들이 띄워졌고 서아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문서들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조차 감탄할 만큼 예리하고 완벽한 그녀의 분석은 적들이 급조한 가짜 증거의 허술한 민낯을 수백 명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이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가짜 통화 녹음 파일이 강당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서아의 반격은 가장 파괴적이고 잔혹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다. 그녀는 그 조작된 음성 파일의 파형을 정밀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띄우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딥페이크 프로그램 특유의 기계적인 조작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있음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짜 파일이 생성된 날짜와 IP 주소가 강민재 측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비밀 서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로그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해버렸다. 장내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거대한 조작극의 실체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떡 벌렸다. 하지만 윤서아의 진짜 무서운 함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준비한 최후의 일격은 적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만큼 치명적이고도 압도적이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끔찍한 조작극을 기획하고 비호한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아의 서늘한 경고와 함께 스크린의 화면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그곳에는 어젯밤 최고급 룸살롱에서 강민재의 변호사와 부패한 검찰 간부가 뇌물을 주고받으며 서아를 파멸시킬 계획을 떠벌리는 선명한 영상과 생생한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아의 사설 경호팀이 미리 잠입하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가 그들의 추악한 범죄 모의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포착해낸 것이다. 국가의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고위 검찰 간부가 거액의 돈다발을 챙기며 악의적인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그 끔찍한 영상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송고하기 위해 앞다투어 노트북 자판을 부서질 듯 두드리기 시작했고 이사회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된 얼굴로 굳어버렸다.
어설픈 가짜 뉴스로 윤서아를 무너뜨리려 했던 강민재의 최후의 발악은 오히려 썩어빠진 법조계의 카르텔마저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자멸의 방아쇠가 되어 맹렬하게 폭발했다. 서아는 단상에 꼿꼿하게 서서 아수라장이 된 강당의 풍경을 차가운 눈동자로 내려다보며 사냥꾼으로서의 완벽한 승리를 조용히 만끽했다. 생중계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대검찰청은 즉각 특별감찰관을 파견하여 영상 속 부패 검찰 간부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강민재의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 위반과 증거 조작 및 명예훼손 혐의로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비참하고도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구치소 독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한 강민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찢는 등 극도의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거대한 악의 왕국은 아내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덫에 걸려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단상에 선 서아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자태로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묵직하고도 카리스마 넘치는 어조로 마무리를 지었다. 진실은 결코 비열한 조작과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저는 에이지스 프라임의 책임자로서 이 회사를 둘러싼 모든 썩은 뿌리를 완벽하게 도려낼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강력한 선언은 대강당을 넘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지켜보던 수천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맹렬하게 불어넣었다. 더 이상 그녀는 상처받은 피해자나 가련한 아내가 아니라 이 거대한 폭풍을 뚫고 솟아오른 가장 압도적이고 눈부신 절대 강자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에이지스 프라임 내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윤서아를 향한 절대적인 맹신과 경외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되며 새로운 질서를 맞이했다. 강민재 측의 여론전에 휘둘려 잠시나마 그녀를 의심했던 일부 직원들과 임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아의 압도적인 능력과 결단력에 깊은 사죄와 존경을 바쳤다. 서아는 자신을 의심했던 자들을 굳이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부서에 재배치하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며 완벽하게 조직을 장악해 나갔다. 잔혹한 피해 숙청 뒤에 이어지는 이 차갑고도 합리적인 포용력이야말로 윤서아라는 리더가 가진 가장 무섭고도 강력한 통치 철학이자 지배의 기술이었다. 서아는 즉각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재의 범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거나 동조했던 모든 잔존 세력들을 가차없이 파면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강경한 조치를 속전속결로 단행했다. 회사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는 그녀의 철학에 동의하고 청렴함을 입증받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전면 교체되었으며 낡고 부패한 구시대의 잔재들은 쓰레기통으로 완벽하게 처박혔다. 최진혁 비서실장은 서아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지시를 오차없이 수행하며 에이지스 프라임의 새로운 뼈대를 세우고 무너진 기강을 서늘하게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이 숨막히는 혁명은 정재계 전체에 윤서아라는 이름 석자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켰다. 한편 구치소의 징벌방으로 쫓겨난 강민재는 모든 외부와의 연락이 완벽하게 차단된 채 철저한 고립과 지독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와 부패 관료마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그를 돕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는 완벽하게 버려진 한 마리 들개에 불과했다. 밤마다 그가 서아에게 가했던 끔찍한 폭력과 폭언들이 환청과 환각이 되어 그의 나약한 정신을 무자비하게 갉아먹었고 그는 매일 밤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절규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타인을 짓밟으며 쾌락을 느끼던 오만한 사내의 가장 찌질하고도 비참한 말로가 차가운 독방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늦은 밤 모든 업무를 마치고 넓고 고요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하는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남편의 폭력으로 피와 눈물이 얼룩진 지옥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그녀만의 완벽한 성체이자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견모해 있었다. 발밑으로 펼쳐진 수많은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세상의 굴복을 상징하는 듯했고, 서하는 그 서늘하고도 짜릿한 권력의 맛을 온몸으로 고요하게 음미했다. 자신을 나약하다고 평가했던 세상의 멍청한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이룬 성취감은 그 어떤 비싼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그녀의 영혼을 빛내고 있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의식은 강민재를 영원히 세상과 격리시킬 재판의 최종 선고뿐이었고, 서하는 그날이 오기만을 차분하고도 서늘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그가 흘릴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과 비참한 변명을 감상하며 자신이 완성한 거대한 복수극의 찬란한 엔딩 크레딧을 가장 우아한 자세로 지켜볼 작정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검찰 측에서 준비 중인 공소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혹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미세한 법적 허점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독을 품은 거미가 사냥감의 몸에 마지막 독액을 주입하기 전 그물을 단단히 조이는 것처럼 서하의 치밀함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했다. 서하의 활약으로 인해 에이지스 프라임의 주가는 폭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 투명해진 경영, 환경에 대한 시장의 기대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맹렬하게 치솟았다. 투자자들은 썩은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윤서아 본부장의 탁월한 리더십에 열광하며 막대한 자금을 에이지스 프라임으로 아낌없이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계의 낡은 관행과 부패한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꾼 역사적이고도 위대한 승리의 이정표로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서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가에서 돌아서며 다음 날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차기 대표이사 선임안 건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숨어 조종당하는 체스말이 아니라 직접 판을 뒤엎고 게임의 룰을 재창조하는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그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강민재라는 역겨운 과거의 족쇄는 그녀의 발목을 잡는 대신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날개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그녀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다가올 재판과 새로운 경영체제의 출범 속에서 그녀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겁겠지만 윤서아의 내면은 그 어떤 시련도 베어버릴 수 있는 명검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재에 불을 끄고 어둠 속을 당당하게 걸어나가며 진정한 여왕으로서의 위엄을 묵묵히 뿜어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서하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깍듯이 인사를 올리는 비서실장 최진혁의 든든하고 신뢰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강민재의 잔당들에게 입었던 상처가 많이 아물어 이제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서하를 보좌하며 오늘 예정된 재판의 핵심 진행 상황과 증거 목록들을 차분하게 보고했다. 서하는 진혁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이 충직한 수하에게 회사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최고 경영진의 자리를 내어줄 것을 마음속으로 확고하게 결정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 새로운 제국을 굳건히 다지는 것은 권력자의 당연하고도 가장 현명한 의무였다. 본격적인 공판 기일이 확정되었다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아든
서아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목줄을 쥐고 있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서늘하고도 잔인하게 빛나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민재의 처참한 머그샷 사진을 잠시 응시하다가 무심한 손길로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고는 완벽하게 세팅된 정장 재킷의 단추를 채웠다. 이제 남은 것은 수많은 군중과 기자들 앞에서 법의 이름으로 그 오만한 범죄자에게 가장 끔찍하고도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룩하고 웅장한 의식뿐이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을 마주하며 심판의 날을 향해 흔들림 없는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은 온통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쏠리며 희대의 복수극이자 거대 기업의 운명이 걸린 이 세기의 재판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방송사들은 정규 편성을 취소하고 에이지스 프라임 사태의 전말과 윤서아 본부장의 치밀한 반격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연일 방영하며 대중의 호기심과 흥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상류층 부부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폭력과 수천억 대의 횡령,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응징한 한 여성의 서늘한 지략에 열광하며 그녀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추앙했다. 여론의 완벽한 지지와 법적인 명분까지 모두 거머쥔 서아는 이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무적의 상태였다. 재판을 하루 앞둔 늦은 오후 에이지스 프라임의 법무팀과 마지막 전략 회의를 마친 서아는 텅 빈 대회의실에 홀로 앉아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지독한 전쟁의 여정을 조용히 회고했다. 수없이 많은 밤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지새워야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적들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는 데 성공했다. 강민재라는 사내가 그녀의 삶에 남긴 끔찍한 흉터들은 이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강력한 훈장으로 변해 그녀의 가슴 위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일 법정에서 입을 완벽하게 재단된 칠흑 같은 정장을 미리 꺼내어 차분히 정리하며 핏빛 심판의 화려한 피날레를 엄숙하게 준비했다.